금융 천재들은 지금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의 천재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몰리고 있지만 실상은 뭐다? 금융 천재다. 왜? 캐나다 토론토 대학 행동과학자이자 조교수인 스테파노 디 도메니코가 500명의 캐나다 비트코인 투자자를 분석했는데 대다수의 비트코인 투자자는 흠잡을 데 없는 성격을 지닌 금융 천재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이들은 돈에 무책임하고 미성숙하다고 막 사이코패스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사실은 아니다.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감성이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자라서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다들 보면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가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 및 금융 지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금융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요. 그러니까 뭐 무슨 비트맥시 이런 게 굉장히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직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코인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도미넌스를 보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하락 장악이 나오면서 여기를 고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두 번째가 하락 장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블 탑 패턴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강력하게 내린 부분을 기술적 반등이 오는 구간에서는 알트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알트가 안 오르지, 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재미없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융천재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거죠. 금융천재들은 어쨌든 좀 롱텀으로, 그러니까 롱텀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아무튼 이 구간을 잘 넘기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지났고 6월, 7월 정도면 끝나는데 횡보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친다라는 게 이제 알트를 여러분들이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알트를 지금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그릇에 맞지 않다. 이 알트를 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들고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욕심은 그득그득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내심은 없다 하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죠? 멀미할 수도 있어요. 횡보 구간에 지루하고. 그래서 막 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최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부터 다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구간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때 뭐 하락장이네 뭐네 이런 말도 많았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가 맞죠? 이걸 이제 저는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스라고. 그래서 그냥 박스의 연장이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슬슬 뭔가 영상이 지루해요. 제가 봐도. 왜 지루하냐? 그러니까 의무감에 찍는 느낌이야 지금은. 왜? 횡보를 하다 보면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 지루한 순간을 개미들이나 기존에 있던 오래된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 그걸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사면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횡보하는 기간은.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루하게 만들려면 재료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당연히 상승할 만한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움직임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알트는 당장 좀 뭔가 눌리는 것 같고, 이거 그냥 내일이나 뭐 모레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2주 뒤에 봐도 되고, 한 달 뒤에 봐도 되고, 2달 뒤에 봐도 똑같겠네 라는 그런 무의식이 지배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매집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거죠. 왜냐면 중간에 익절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살짝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회니까 잡는 거고요.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매집하고 일부 익절하고 현금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그래도 지루해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트폴리오 세팅을 맞춘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지금 미국 주식도 나름 괜찮고 이러니까 이제 글로 간다는 거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회다. 그러니까 전 진짜 기회예요. 정말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당수 SEC와 암호화폐 간의 소송이 기각이 될 거다. 왜냐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임기 만료,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과잉 행정 조치 등 상황을 봤을 때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소송 중 상당부가 기각될 거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가 그러면 시티은행이나 제프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암호화폐 시장이 몰려들 거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게임 이론에 의해서 굴지의 사모펀드나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뭐 은행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호재 덩어리가 넘쳐날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21년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들어왔다면, 물려있는 분들 중에 이때 내가 들어왔다면 사실 상승장의 비트코인 기준으로의 저점은 2018년 12월에 나오고 코로나 빔까지 합치면 20년도 2월에서 3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왜 2021년이 지나서야 들어왔을까? 그 이유는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한 뭐 ETF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거리가 그때 당시에 막 뜨면서 그리고 뭐 도지 같은 알트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비트코인 너무 오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과정을 비슷하게 거친다는 거예요, 사이클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앞으로 이런 호재들이 뜰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라는 거죠. 항상 누가 된다? 대중들은 늦게 들어오고 이들은 뭐가 된다? 설거지 대상자가 됩니다. 물량을 항상 개미들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업비트 거래 대금도 없어가지고 막 서구형이 지금 상장을 이틀 연속으로 하고 이러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슬슬 리테일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동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보시면 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지금 상장하고 계속 내리 꼽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은. 그럼 얘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내리꽂는 차트를 보여주다가 신규가 들어올 때쯤 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의 차트가 그랬냐면은 세이 같은 것들도 보면은 얘가 처음에 상장하고 보시면요. 자, 여기가 상장 날이죠. 2023년 8월 16일 날 상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구간이 10월 19일, 20일인데 신규들이 슬슬 들어올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11월이 지나서 12월 달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그때 이제 신규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스타파이낸스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 참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투자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은 정말 좋은 과정이고 우리는 대비까지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왜? 항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왔다? 이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1년 1월 말 이후로 보통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코인의 저점은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죠. 그쵸? 여기랑 여기가 비트코인의 저점인데 대부분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대중이 들어올 시기는 저점과는 거리가 멀다. 많이 올라야만 그제서야 들어온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횡보는 정말 좋은 거다. 이거는 매우 좋은 거다. 근데 제가 높아심에 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2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진짜 찐 알트장이 시작이 되고 빵빵빵빵 오를 때 그때나 돼서야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 그래서 이 과정들을 안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시면 대부분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서 회복을 어떻게 하고 횡보를 어떻게 하며 반감기는 어떻게 오고 횡보는 어떻게 하며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 어떻게 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니까 매일 비슷한 류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문제가 이제 좀 슬슬 지겨워지고 있긴 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겨우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나 항상 저는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같은 스탠스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건 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구간이 박스권이고 박스를 뚫으면 그때부터 급등을 할 거고 이제 이 시나리오는 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박스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당연히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는 6월 정도까지가 횡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좀 되면 7월 뭐 초나 중순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박스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추세를 이렇게 깨지 않는다면 그럼 얘가 여기서 좀 더 버티다가 빠르게 끝날 수 있겠죠. 6월 초에도. 이제 그 가능성은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스가 연장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를 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깨면서 밑이든 옆으로든 깨면서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제 6월 7월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횡보가 끝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만들려면 이 정도까지 더 눌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박스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길면 좋다. 왜? 그래야 고점이 올라갑니다. 고점과 그다음에 고점의 가격과 그다음에 고점의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옵션이 만기가 되는 날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마다 항상 가격이 뭐 움직임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옵션 만기가 되면 그때 좀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 눌림이 있건 뭐 어쨌든 간에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된다.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암호화폐는 화폐다. 그러면 과세해서는 안 된다. 난 암호화폐를 화폐로 취급할 거야.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얘가 뭐 당선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런 바람잡이.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만약에 얘한테 몰려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이 되면 트럼프와 바이든 구도에서 뭘 형성할 수 있냐면 캐스팅 보트를 형성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표가 트럼프로 가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얘네들 표가 바이든으로 가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그럼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도 요거에 제 친암호화폐에 대한 공약을 갑자기 막 남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 구도가 아닐까. 그럼 이제 그게 실상 당선이 돼서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그 11월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워딩들이 다 대선의 테마주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인은 이 횡보가 끝나고 거의 최소 제가 볼 때는 대선까지는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김서준 대표거든요. 해시드 김서준 대표인데, 보면은 그 모든 결제 회사가 곧 암호화폐 회사가 될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분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비자 결제액을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 이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구축하는데 수세기가 걸린 네트워크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여러분들만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로 다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점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CBDC가 되든, 저는 근데 어차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얘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간에, 늦게 되면 어차피 스테이블을 먼저 투입하는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겠죠. CBDC가 바로 되면은 바로 돼서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차피 스테이블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서 좋은 거고. 근데 CBDC가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쪽에서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 되면 점점점 뭐가 되냐면 중앙 집권적 그런 통제 사회, 그리고 빅브라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알고 있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IT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버블이 끝났을 때는 사기라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사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터넷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이 코인이라는 것도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버블이 터지겠죠. 버블이 올 거고 버블이 터질 거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하는 성장기에 돌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 이미 이 시장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얼리 어답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좀 더 우리가 마인드셋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은 어쨌든 변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변하고 있고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든 올바르지 않든 간에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 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25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걸 좀 보긴 했는데 이 플래그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플래그가 나오고 여기서 플래그가 또 나오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조정 좀 더 주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결국 이 큰 플래그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수익권 코인 비율 상승 랠리 기간 분석하면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 가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앞으로 좀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6개월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낙관적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몸통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넘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양봉이 빵빵 뜨는데 여기서 보면 넘고 양봉 빵빵 뜨죠. 여기도 넘고 양봉 빵 뜨죠. 이것도 마찬가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감이 되려면 6월 말이 돼야 마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양봉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후에 돌파가 또 나오고 더 몸통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요건 일단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6월 마감까지 봐야 6개월 차트가 완성이 되는데 어쨌든 얘는 보면은 4개짜리 양봉이 뜨거나 5개짜리 연속 양봉이 뜨거나 4개짜리 양봉이 뜬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게 끝나고 다음 6개월까지는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좋은 가능성이라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보면서 16만 달러라든지 이런 가격을 피크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RSI가 보시면 90대를 찍어주는 경향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77에서 꺾였고 90대를 한번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17년도 사이클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 신고점 부근에서의 신고점을 처음 도달하면서 조정받는 그 구간이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느냐. 이 구간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요번 장세가 2017년하고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될 게 닷컴 버블 때 미국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마존의 경우를 보잖아요. 월봉으로 딱 해놔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죠? 맞죠? 요 고점이 이제 99년도에 찍는데 여기를 탈환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09년이에요. 거의 뭐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이 걸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애들을 보면은 얘는 닷컴 버블 때 특히 많이 올랐어요. 얘도 인프라 섹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엔비디아도 저는 약간 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엔비디아가 괜찮을 것 같다고 23년도 초반에 그리고 22년도 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인프라 섹터는 초반이 좋은 거고 항상 기술 붐이 시작될 때 초반에 인프라 섹터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항상 어플리케이션 단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후에는. 그렇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유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다음 메소드션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형태들이 이 다음에 요소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인텔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텔의 고점이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 근데 얘가 고점 탈환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신고점이 찍었던 순간에. 그러니까 요게 조금 저는 뭔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거품이긴 하죠. 왜냐면 엔비디아의 시총 하나가 지금 독일 주시장 전체의 시총을 넘었었나 아무튼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죠? 요게 어쨌든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버블이 끝나면 엔비디아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그런 식의 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애플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 나중에 인공지능의 대중화에서는 한 몫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GPU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맥이 혜자처럼 느껴지는 게 저 같은 사람들도 이번에 맥을 한 번씩 사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가정에서도 이제 소규모로도 인공지능을 쓸 건데 이제 그럴 때는 애플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뭐 당장 애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이 버블이 끝나면 빠르게 조정이 오든 아니든 뭐 길게 좀 침체가 오든 뭐든 간에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그럼 그 기간 동안이 다 끝나면 그때는 저도 애플이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때는 애플도 나름 잘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시가총액 1등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코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좀 기다리면 된다. 어려운 거 없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멤버십을 찾아주시거든요.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밥상을 차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메뉴는 이렇게 먹어야 돼 하면서 먹여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채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노하우들, 그러니까 픽을 이렇게 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실시간 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브리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1대1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이 텔레그램 주소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 두 가지 링크 모두를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알트는 움직임이 좀 별로 없고 비트만 조금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선물이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차 타겟까지 가고 그다음에 계속 요즘에 다 익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좀 요번 장세가 어렵다,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방과는 별도의 방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